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 노후 정말 괜찮을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그리고 그때도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기관들이 날 제대로 지원해 줄지 걱정되시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하고 적금이나 보험, 연금 같은 상품에 가입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은퇴 시점이 돼서 내 돈 어디 갔지? 하고 허탈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뉴스만 봐도 피 같은 돈을 잘못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께 금융기관이 왜 때때로 우리를 배신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었던 금융기관이 나를 정말 지켜줄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어디선가 항상 맴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면서 예적금만으로는 제대로 된 자산 증식이 불가능해지고 말았죠. 게다가 보험 상품이나 펀드, 주가 연계 증권 ELS처럼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를 맞닥뜨리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보험으로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상품이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수수료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던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다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노후 전략,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례 연금보험,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50대 후반에 퇴직을 하면서 이제부터 연금으로 생활해야지 하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서 설계해준 연금보험으로 매달 받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연복리 효과나 최소 보증 이율을 강조하는 홍보 자료만 잔뜩 보여줬지만 수수료와 사업비, 그리고 해약 공제 같은 실제적인 비용 이야기는 쏙 빼놓았던 거죠. 실제로 이분이 연금 개시 시점에 확인해 보니 수년간 매달 낸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차감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월 12만 130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정작 시작해보니 90만 원도 채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분이 억울한 건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상담했을 때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면 이 상품이 딱이라고만 했지 중도해지 시 어떤 손해가 있는지, 사업비가 몇 %나 떼이는지 이런 구체적인 리스크 설명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 수익을 장담하기보다는 일단 내는 비용부터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구나 하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저금리 시대가 되면 연금보험의 이율이 떨어져서 실제 연금 수령액이 예상치보다 훨씬 작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계사들도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장밋빛 전망만 강조하기 쉽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금융기관의 상담만 덥석 믿기보다는 상품 구조나 수수료 체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사례, ELS 펀드가 안전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은행 창구에서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소개받은 ELS 주가 연계 증권 펀드에 가입했던 분의 사례예요. 많은 분들이 ELS는 주가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만 있으면 고정 수익을 보장해준다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하시죠. 저 위험 상품인 줄로만 알고 있다가 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는 원금 손실이 크게 나서 충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도 처음에는 국내 주가 지수가 어떤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수익률 5%는 확정이라는 말에 혹했대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들어서 지수가 급락하면서 노가웃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원금의 상당 부분이 깎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지할 때는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였다는 거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그거 투자 상품이라 어쩔 수 없죠. 시장 상황이 안 좋았어요 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약할 때 들었던 설명은 거의 안전하다. 손실이 날 확률이 낮다였거든요. 애초에 금융기관 입장에선 약관에 모든 리스크가 적혀 있으니 그걸로 면책이 되지만 정작 소비자인 우리는 약관을 일일이 다 읽기도 어렵고 읽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결국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금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이 팩트를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 고배당주에 속아 넘어간 은퇴 부부. 마지막 사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떤 은퇴 부부께서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해서 연금처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증권사 직원이 요즘 고배당주가 뜬다면서 추천해 주기도 했고요. 처음 몇 달은 주가도 괜찮고 배당도 년간 56% 정도 받아서 이거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낫네 하고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배당주의 함정은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는 배당 이익으로는 그 손실을 메꿀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부부가 매수했던 기업의 주가가 예기치 못한 실적 악화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배당금도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버린 거죠.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한번 주가가 떨어진 뒤에는 원금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증권사 직원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망하진 않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결국 독이 된 거예요. 증권사에서 정보를 주는 건 맞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투자 판단은 우리 몫이잖아요. 이 부부도 결국 주가가 크게 빠져서 원금 회복이 어려워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확정 지어야 했어요. 왜 금융기관을 맹신하면 안 될까?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금융기관이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이죠. 은행이건 보험이건 증권사건, 이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 전략을 세우고 때때로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채 상품을 권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적절한 지식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던 우리에게 커다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금융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하고 투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목돈이 얼마나 있어야 안전해? 어떤 상품이 제일 좋아? 이런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상품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떤 수수료나 리스크가 따라오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처법은? 금융기관 설명만 믿지 말자. 설계사가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은행 창구 직원의 브리핑 자료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항상 최소 2-3군데 이상의 정보를 비교해보고 실제로 상품 약관이나 사업비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분산은 필수. 연금보험이든 펀드든 주식이든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여러 상품이나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을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다시 한번 배워보자. 금융상품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제도도 변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공식 금융교육 사이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 습득이 필요해요. 장기적 관점 유지하기. 은퇴 준비는 짧게 보면 안 돼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복리 효과나 시장 사이클을 고려해야지 단기 변동에만 일일비하면 장기 플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상의하기. 금융기관의 직원도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들은 이윤 창출이 목표인 집단의 일원입니다. 내 편에서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독립 재무 설계사나 금융소비자원 등에서 컨설팅 받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맺은 말. 오늘은 노후 파산? 믿었던 금융기관이 당신을 배신하는 순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왜 금융기관을 무조건 신뢰하기엔 위험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금융기관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해주고 있고 잘 활용하면 노후 자산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잘 활용한다는 전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돈의 흐름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짧지 않아요.
퇴직 후에도 30년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데 그간 모아놓은 돈이나 상품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린 3가지 사례, 그리고 대처법을 기억하시면서 안정적이고 현명한 노후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 더 이상 남의 손에만 맡겨두지 말고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아서 지혜롭게 운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힘을 합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